우리 조금 오래됐지만 그 전에 했던 수업에서 김밥 아줌마랑 빵덕모자 아저씨 두 예술가들이 이제 서술자에 의해서 소개되는 파트를 봤어. 세 번째는 김대호 씨인데요. 이제 김대호 씨는 느리고 길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 간결한 인물 묘사에 대해 단숨에 동의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처럼 길고 느린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김대호 씨는 도대체가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김대호 씨 특유의 느릿느릿한 걸음 속에 속력이 붙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기대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간결하게 소개하는 문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김대호 씨는 느리고 길다라고 하면서 자, 김대호 씨에 대한 간결한 인물 묘사. 자, 그리고 나가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사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소설 속에 나라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싸한 이유를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봤자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다리가 길잖아요. 남들 두 걸음 걸을 때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귀찮게 뛰고 그런데요. 이건 김대호 씨의 말이에요. 자신이 느릿느릿한 것에 대한 김대호 씨의 말.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자그마치 1m 86cm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 보폭도 그만큼 넓은 게 사실이다. 김대호 씨는 하도 길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 부근의 통증을 느끼기 십상이다. 키가 크다 보니 신체의 여러 분들도 남들보다 유별나게 길다. 얼굴도 길고 코도 길고 손가락도 길다. 김대호 씨는 팔도 길어서 남들은 옆 책상에서 무엇을 집어오려면 일어나야 하는데도 그는 앉은 채 팔만 뻗으면 대부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호 씨는 말도 느릿느릿 말꼬리를 길게 빼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자, 김대호 씨의 말의 특징이에요. 이전까지는 신체적 특징이었죠? 여기까지는 신체적 특징 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 요약할 수 있겠지.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뭐 손가락도 길고 목도 길고. 그렇지만 이 부분부터는 그가 하는 말의 특징이다. 성질 급한 누구는 김대호 씨의 말을 듣다 답답해서 혈압이 올랐다는 소문도 있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한숨씩 자고 일어나서 들어도 김대호 씨의 말이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실험 보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자신이 길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긴데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정말이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한다. 전화벨이 울린다. 김대호 씨가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사무실 내의 모든 눈이 그에게 쏠린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마도 김대호 씨를 바꿔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는 그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제가 긴데요. 제가 긴데요라는 이 말은 제가
김대호인데요. 근데 김대호 씨는 길고 느린 사람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김대호 라고 하면서 언어 유희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라는 것은 결국 김대호인데요, 김대호 이 말은 듣기에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 굉장히 비슷한 말이라서 풋 하고 웃게 된단 말이야. 그걸 해학적이라고 표현해요. 이 해학적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웃음이 나오게 표현하는 거거든. 개그처럼. 근데 웃음이 나오게 표현하는 것에는 이렇게 보면은 따뜻한 웃음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웃음인 경우도 있잖아. 이 경우는 따뜻한 웃음이죠. 서술자가 김대호를 조롱하고 있지 않지. 풍자하고 있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해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행여라도 전화를 건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다시 묻기라도 하면 이번엔 더욱 느린 박자로 또박또박 대답을 해준다. 제가 김대호. 자, 그래서 김대호 씨를 아는 사람들은 아예 김대호라고 부른다. 자, 제가 김대호 라는 말장난이 김대호 씨의 별명으로 굳어졌죠. 그의 별명은 김대호 씨가 속한 사무실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어서 언제부턴가는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어버렸다. 물론 그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럼 없이 별명이 통하는 것만 보아도 김대호 씨의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편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아이고. 사실로 그는 키가 큰 만큼 이해의 길이도 길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품성을 지니고 있다. 김대호 씨의 긍정적인 성격이죠. 얘는 결국 키가 큰 만큼 말투가 느리고 긴 만큼이니까 이런 외적 특징에서 연결되죠. 신체적이거나 말을 어떻게 하는지의 특징에서 이런 긍정적인 성격이 비롯된다라고 연결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의 미덕은 품성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좀 느리기는 하지만 그의 말은 일만큼은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었다. 덤벙거리지 않으니 실수도 없고 진득한 성격이라 잔꾀를 부릴 줄도 몰라 일에 하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김대호 씨를 사랑하고 있는 셈이었다. 자, 일에서 보여지는 김대호 씨의 장점과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렇다면 결국 김대호 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겠다. 그래서 그를 아끼는 몇몇 사람은 요즘 김대호 씨에게 이런 충고까지 하고 있었다.
김대호 씨, 장가를 가고 싶으면 우선 그 느린 말투부터 고쳐요. 아니, 제가 김대호 하는 전화 받는 말버릇부터 고치자고. 지난번에도 겨우 아가씨 하나를 소개해 주었더니 김대호 때문에 어긋나고 말았잖아. 뭐라더라? 전화 받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촌스러운 사람인지 당장 알겠다나. 그 느려 터진 말로 제가 김대호라니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김대호 씨에게 여자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에서 여자를 소개시켜 줬나 봐. 근데 느릿느릿 말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소개팅에 나갔는데 남자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하면 뭐야, 왜 바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차였나 봐, 김대호 씨가.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김대호 씨가 잘 됐으면 좋겠는, 김대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좀 그것 좀 고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즘 유행하는 누구의 말투까지 흉내낸, 말씨까지 흉내낸 그 충고는 노총각인 김대호 씨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한 모양이었다. 그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혼자 웅얼웅얼 연습도 여러 번 했다. 천성이 느린 사람이라 그것도 연습이라고 며칠을 웅얼거리더니 마침내 어느 날 오늘부터는 김대호가 아니라 김대호로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자, 여기 적혀있죠? 충고를 듣고 말버릇을 고치기로 결심한 김대호 씨. 그러나 이 충고는 김대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충고겠죠. 김대호 씨한테 악담을 한 게 아니겠지.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겠지. 그리고 그날 그를 찾는 첫 전화가 걸려왔다. 사무실 식구들은 모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올 세련된 말을 기대하며 귀를 모았다. 김대호 씨는 큰 기침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김대호 씨 좀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네, 제가 전데요. 말실수를 했죠. 물론 사무실 안은 당장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일로 김대호 씨는 김대호에서 제가 전대호라는 긴 별명까지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 그는 한 번의 실패를 끝으로 더 이상 김대호를 고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김대호 씨의 실수, 그의 천성을 보여줌이라고 해놓고, 이것 역시 해악이겠죠. 인물을 굉장히 웃기게 표현했지.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았대. 자신의 본성을 인정한 거야. 에이, 저는 아무래도 김대호가 더 어울려요. 사실로도 저는 길잖아요. 정말이다. 그는 길다. 그리고 느리기도 하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행복한 일일 것이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핑핑 돌아가는 혼 빠진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김대호 씨는 오늘도 걸려오는 전화에 대고 그 느릿느릿한 말투로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김대호. 김대호 씨의 가치죠. 그래서 이렇게 소설이 끝나고 있어요. 그 소설을 서술하는 나라는 서술자 말고는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지. 첫 번째는 김밥 아줌마, 두 번째는 빵떡모자 아저씨. 이 둘은 둘 다 예술가예요. 예술가. 자신의 작품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김대호 씨는 우리 주변의 이웃이에요. 이웃인데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팍팍함을 주는 이웃이 아니라 따뜻함, 웃음, 그리고 느릿느릿함 속에서 어떤 행복감을 주는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 서술자라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을 모두 사랑하겠지.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서 행복하다라고 느끼겠지.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 소설의 제목이 뭐였지?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이 김밥 아줌마,
빵떡모자 아저씨, 김대호 씨예요. 세 인물의 특징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제재를 가지고 주제로 만든 게 이 이웃들을 작가는, 서술자는 유심히 살펴보고 엄청난 행복감을 주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심미적으로 성찰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문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 21쪽부터 쭉 풀어볼게요. 쭉 25쪽까지. 자, 볼게. 19번부터 보면 되겠지? 김대호 씨부터니까. 파에서 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고 있죠. 인물의 긍정적인 특성도 드러내고 있지, 김대호 씨의. 그리고 인물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목도 길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인물의 예술가적인 면모를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술가적인 면모는 김밥 아줌마랑 빵떡모자 아저씨에서 나왔지. 김대호 씨는 평범한 이웃이죠. 자, 김대호 씨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느릿느릿한 말투로 말한다.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다. 느린 걸음을 스스로 답답해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나는 다른 사람 2걸음 걸을 때 1걸음 걷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김대호는 내 접니다 라는 뜻인 것 같아. 뭐 맞을 수 있겠지? 그치? 제가 걘데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김대호 씨의 말투로 응답에 웃음을 터뜨리는 거야. 그쵸? 김대호 씨가 전화를 받을 때도 특유의 느린 말투로 말하는군. 맞지? 김대호 씨가 자신이 긴 것에 우쭐해하는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김대호 씨는 그냥 제가 걘데요 라고 제가 김대호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김대호 씨를 김대호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까닭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 김대호 씨가 긴 어떤 메모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긴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전화를 받을 때 제가 긴데요 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김대호 씨가 지닌 장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해심이 많다. 키가 큰 만큼 이해의 길이도 길고 이해의 깊이도 길고 라고 하고 있고 낙천적인 성격이다. 맞죠? 실수 없이 일을 해낸다. 맞지? 느리기 때문에 일을 하자가 거의 없다.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 맞죠? 성격은 느려도 일할 때는 민첩합니까? 아니에요. 더해서 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김대호 씨는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다. 맞지? 본명보다 별명으로 더 널리 불린다. 맞지? 김대호 씨는 진득한 성격으로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 맞지? 주변 사람들은 김대호 씨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맞죠? 천성이 느려서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나요?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김대호 씨 말을 잘 못 알아듣지. 25번 러에 나타난 김대호 씨에 대한 평가로 알맞는 것은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나요? 아니에요. 비꼬는 말을 듣고도 상대를 이해하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맞습니다. 얘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비꼬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충고였죠? 김대호 씨에 대한 나의 태도로 알맞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비판? 아니에요. 감정의 공감? 세모예요. 감정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중립적 태도?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고 있죠. 인물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
객관? 아니에요. 우호적 시선. 예지. 감정의 공감이 아닌 이유는 김대호 씨의 어떤 감정,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서술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벌을 통해 알 수 있는 김대호 씨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알맞는 것은 요즘 세상에는 키가 큰 사람? 아니에요. 느릿느릿하면 삶의 균형을 깨트려? 아니에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김대호 씨도 언젠가는 적응? 아니에요. 적응할 필요 없어요. 김대호 씨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고자가 되지 않기를 응원? 아니에요. 별로 맞지 않아요. 5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김대호 씨가 가진 느림과 여유로움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오히려 그렇게 느껴진다. 겠죠? 자, 1번. 학습활동 응용 문제. 김밥 아줌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3번이죠. 하연아, 25쪽 펴면 돼. 3번이죠? 1번에. 자기가 만든 걸 예술작품이라고 부르진 않지. 2번. 빵떡모자 아저씨에 대한 평가로 알맞은 것은 과장합니까? 아니에요. 알맞은 것은이? 알맞은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러워하나요? 아니죠.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의 품질을 지녔다고 확신한다. 맞지. 동네의 소식통은 아니지. 자기 물건 얘기만 하니까. 막 누가 어디 대학을 갔고 누구 결혼했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치? 그리고 미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만 파나요? 아니에요. 김대호 씨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덤벙거리지 않고 진득하다. 맞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다. 맞죠? 제가 김대호라고 말하면 선호를 받는다. 맞죠? 수줍음이 많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성실한 자세로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죠. 다음 작품을 좀 볼 건데요. 작품이라기보단 질문이죠.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라는 수필입니다. 몇 쪽인지? 46쪽, 5쪽입니다. 수필이라는 갈래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에요. 그 중에서도 중수필은 사회 현안, 철학적 문제 다루는 진지한 글이에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쓴 수필도 있을 거잖아. 일기라던가 편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런 진지한 태도가 아니라 좀 더 가벼운 태도로 썼겠죠. 그런 것들은 중수필이 아니라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주제가 있고요. 달력과 시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소제목을 붙여서 전개를 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옛 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 반면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무엇보다 달력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사용됐다.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여기에서 시계랑 달력은 조금 대조되는 소재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쌤이 예상하기에는 시계는 좀 더 짧은 시간을 설명해주는 장치고 달력은 좀 더 긴 1년간의 시간에서 지금이 어떤 절기에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소재 같아.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라는 문단 볼게요. 20세기 초만 해도 시계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시계 하나가 기와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다.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동창이 밝아났을 때 깨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 떨어지면 그 일을 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날 밝을 때 일하면 되지 농사일을 꼭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이 문장에서 자, 시계가 요긴하게 쓰이지 않은 이유. 해가 시계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치? 해 뜨면 일어나면 되고 해 지면 자면 되지. 이런 마인드였던 거야, 사람들은. 이까지 시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달력이 요긴하게 쓰인 이유죠.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낭패를 보다라는 건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이에요. 조상들이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기억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억은 결국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려는 마음이겠죠.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다까지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그동안의 농사가 헛일로 돌아갈 터였다.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절기에 맞춰 계절의 변화를 대비하며 한 해의 농사를 지었다. 결국 그 달력이 중요하게 여겨진 까닭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사회에서 한두 시간 차이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루 이틀 차이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여기 달력이 중요시된 까닭. 농업 사회에서 절기의 중요성 있고요. 자, 지속적으로 시계라는 소재랑 달력이라는 소재의 기능, 역할, 쓰임이 대조되고 있죠. 시계는 잘 쓰이지 않았는데 달력은 잘 쓰인 이유가 계속 대조되고 있겠지. 3월 21일쯤인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6월 6일쯤인 망종부터 21일쯤인 하지까지는 모내기를 한다. 이 시기에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쳐서 1년 중 제일 바쁜 때이다. 모내기를 마치면 농부들은 고된 논일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8월 8일쯤인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하며 김장채소인 무배추를 심는다. 9월 23일쯤인 추분이 오면 논밭을 곡식들을 거두어 들인다. 그리고 이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추석을 준비한다. 이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의 구실을 했다. 그래서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요시했다. 그쵸? 달력이 있어야 1년 계획을 세우고 언제부터 무엇을 해야 내가
쫄쫄 굶어 죽는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명이 달린 일이었죠. 달력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조상들의 절기에 따른 움직임 을 순서대로 제시해줬죠. 그치? 3월 21일 춘분부터 망종과 하지, 추분, 입추, 추분, 추석 이런 식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진도표였다는 거예요. 농사 커리큘럼 표겠죠. 우리도 1년 동안 교육과정이 있잖아. 중3은 피타고라스를 배우나요? 수학에서? 작년에 배웠어요? 중3은 뭘 배워요? 쌤이 중3 때랑 인수분해? 루트? 그러면 그걸 배우는 순서들이 1년 동안 정해져 있죠?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게 커리큘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5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까요?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가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 뒤에 제시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계와 달력의 의미 2번 시계와 달력의 차이점 3번 시계가 많이 쓰이게 된 시기 4번 옛사람들이 농사를 중시한 까닭 5번 농부들이 달력을 많이 사용한 까닭 뭘 것 같아요? 1번? 답은 4번이에요. 농사를 중시한 까닭은 시계랑 달력을 중시한 까닭이 아니지. 농사를 중시한 까닭은 다른 주제의 지문이겠지. 그치? 오른쪽 말풍선은 학생이 이 글을 읽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학생의 읽기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죠. 자,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쵸?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부분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 했고요. 독자의 경험을 활용해 내용을 추측하였다. 독자의 경험?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살펴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였다. 그쵸? 낭패를 본다 라는 것의 의미를 짐작했죠. 배경 지식을 활용해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어진 내용의 끝까지 읽은 후 내용을 이해했다. 끝까지 읽었죠? 여기. 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아까 읽으면서 했지. 농사를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라고 했기 때문에 일찍 끝내려는 아닐 거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아닐 거고 생계를 유지 아닐 거고 정해진 시간에 끝내려는 아닐 거고 2번이에요.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중심 내용을 압축한 소제목을 제시하고 있죠.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예를 돕고 있지. 맞지? 춘분부터 망종, 하지, 추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조상들이 달력을 중시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죠. 맞죠?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삶의 태도를 중시했나요? 아니에요. 한두 시간 내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A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절기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공업의 발달을 앞당겼다? 절대 아니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줬다? 아니지. 농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모르겠어요. 농사를 짓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겠지. 자, 오케이. 일단은 진도는 쌤이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